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일반 의약품으로서 OTC로서 사용 중인 간장약에 주로 사용하는 간장약들이 근거를 갖추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간해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간장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간략하게나마 간의 기능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간은 사실 간략하게 정리가 어려운 정말 인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장기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간장약을 상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혈당에도 간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여분의 어떤 에너지원이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해독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 대사는 약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간은 여러 가지 에너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네랄로서는 철분이나 구리, 아연 같은 것들을 충분량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지용성 비타민 A나 D,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철분제 상담을 할 때도 저장철의 형태로 간에 저장이 되는 정도의 어떤 복용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간장 농축물 같은 것들의 어떤 지표 성분으로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이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간유제제들도 보면 거기에 이제 필수지방산 외에 비타민 A나 D가 고함량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간은 그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특히 이제 호르몬 대사도 간에서 중요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보면 이제 에스트로겐, 특히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의 우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여성들의 질환에 있어서 간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줌으로써 에스트로겐 대사를 또 원활히 시켜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좋은 시험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간의 대사들이 아주 적절히 잘 유지가 돼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식습관이든 생활습관이든 간에 어떤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내 스스로 이제 간에 대해서 좀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도 먹어서 간을 좀 보호해 줘야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약국에서 간장약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같은데요. 간장약이 어떤 피로회복제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의 피로감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피로회복제로 간장약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간의 문제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악화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국에서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이 술의 섭취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실제 상담하는 경우들도 이 술 때문인 경우들이 많고, 상담하는 경우들을 보면 술을 본인이 먹어서 오는 분들은 별로 없고, 가족분들이, 특히 이제 와이프분들이 챙겨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남성분들 중에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어떤 처방이 나올 정도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담당이께서 간 때문에 좀 술을 좀 줄이셔야겠는데요 정도의 조언을 받은 분들이 약국에 와서 이제 간장약을 찾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술 외에 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과로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또 그런 분들이 뭐 하루 세 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잘 돌보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사로서 약국에서 실제 정말 간장약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악화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처방약이든 OTC든 합성의약품을 그 만성질환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폐질환이든 뭐 류마티스든 우리 약국에서 약을 진짜 한 움큼씩 매일 몇 달, 몇 년 이렇게 복용하는 분들을 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이라는 거는 간의 약물 대사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고 몸에 이제 작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 실제 이런 한 움큼씩 먹는 약들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약물들을 과다 복용하는 분들은 이런 간의 어떤 기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제의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런 분들도 좀 사실은 간장약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떤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간의 대표적인 대사인 해독대사를 바탕으로 한번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에서 해독대사라든지 간의 약물대사 이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뭐 페이즈 1을 대사 일상 반응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페이즈 2 반응을 통해서 컨주게이션 포합시켜서 배설되는 이런 과정들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 사이사이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 그림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비타민 B군 여러 종류가 필요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 불리는 우리가 분지 아미노산 제제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항산화제로서 뭐 비타민 A, C, E, 그다음에 미네랄로서 셀레늄, 쿠퍼, 아연,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코엔자임 Q10, 사이올기 가지고 있는 물질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뭐 실리마린, 피크노제놀 그러니까 다양한 성분들이 실제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간장약으로서 어떤 단일 성분, 한 성분, 그거 먹어서 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사실 그런 효과를 내는 물질은 없고, 일단 간질환이 있다면 정말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이런 뭐 미량 미네랄들을 포함한 다양한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